LA 차바의 한인업주가 통관 규정 위반과 탈세 그리고 돈 세탁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유죄 인정에 합의하고 모두 1억 1,8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내기로 했습니다. 어젯밤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에 대한 경찰의 과잉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총을 쏴 2명을 살해한 용의자가 오늘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평소 경찰을 숭배하던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비무장 흑인 총격에 항의하는 선수들이 출전을 거부하면서 오늘로 예정됐던 3개의 NBA 플레이오프 경기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 격인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CDC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도 의심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새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카운티 보건국은 새 가이드라인에 반박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무증상이라도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UC 버클리와 UC 머세드가 UC 계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캠퍼스를 열고 새 학기 학생들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와중에 개학한 대학들이 방역 지침을 어긴 학생들에게 즉시 정학이나 기숙사 퇴소 처분을 내리는 등 가차없이 징계하고 있습니다. 이달 사우스다코타에서 열린 대규모 오토바이 축제의 참가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오늘 북한 해커들이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을 활용한 금융 해킹에 나서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데이빗 최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오늘 출정식을 열고 35대 한인 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위력적인 강풍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한국 시간 27일 한반도를 훑고 북상하면서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잭슨 홀 회의를 앞두고 경제지표 호조와 기술주 주가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오전에 약간 흐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진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먼저 로컬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기자 리포트입니다. LA 차바의 한인업주가 통관 규정 위반과 탈세 그리고 돈 세탁 등의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돼 모두 1억 1,8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내기로 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어페라를 운영하는 66세의 노상범 씨, 미국명 에드노 씨가 거액의 탈세와 공모 혐의로 지난 25일 밤 연방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노 씨의 회사 앰비언스 어페럴은 돈 세탁과 통관 규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 씨와 앰비언스 어페럴은 관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총 1억 1,789만여 달러의 벌금을 물어내기로 했습니다. 벨에어에 거주하는 노상범 씨 케이스는 지난 2014년 천여 명의 연방정부 요원들이 자발을 급습해버린 마약자금 돈 세탁 수사에서 불거져 그동안 연방검찰의 마약과 돈 세탁, 부패 혐의 전담반에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노 씨가 물어내기로 한 1억 1,800만 달러의 벌금 중에는 지난 2014년 앰비언스 어페럴에서 압류된 현금 3,6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앰비언스 어페럴은 아시아에서 의류를 수입해 들여오면서 인보이스 조작으로 물품 가격을 8,260만 달러가량 낮춰서 세관에 보고함으로써 1,710만 달러의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노 씨는 세관 국경 보호국에 미납된 관세와 이자를 합쳐 1,842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 씨는 또 재무부의 현금 거래를 누락한 혐의와 국세청의 소득세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0,000 이상 현금 거래 시 재무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앰비언스 어페럴은 2년 동안에 걸쳐 364차례에 걸쳐 $10,000 이상 현금 거래를 하면서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총 1,110만 달러의 현금 거래를 누락시켰습니다.
노 씨는 또 2개의 매상 장부를 만들어 현금 거래만 기록된 장부는 몰래 보관해 국세청에 현금 매상을 누락시켜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국세청에 누락된 세금과 이자를 합산하면 1,680만 달러에 달합니다. 노 씨와 앰비언스 어페럴은 오는 14일 인정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이날 유죄 인정을 하면 앰비언스 어페럴은 앞으로 5년 동안 보호관찰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데이빗 최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오늘 출정식을 열고 제35대 한인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도에 임준현 기자입니다. LA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데이빗 최 LA 한인회 수석 부회장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6일 LA 한인회에서 지지자들을 초청해 출정식을 가진 데이빗 최 한국명 최현무 수석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본인을 1세와 1.5세 사이의 중간이라고 표현하면서 한인회장이 당선되면 1세대와 2세대 간의 간극을 좁혀 한인사회가 활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한인사회 여러 단체들과 공조해가면서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도 돕고 커뮤니티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LA 한인회는 한국의 주민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인회에 이사가 된다든지 장을 맡는다든지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한인사회를 사랑하는 열정, 사명감, 그리고 몸으로 움직이는 기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제가 바로 준비된 한인회장이라고 제 스스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스티브 강 LA 한인회 부회장과 그레이스 유 LA 시의원 후보, 전석호 전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차정호 한인건설협회 회장, 6.25 참전용사협회, 해병대 전우회에서 참여해 데이빗 최 수석 부회장의 출마를 지지했습니다. 스티브 강 부회장입니다. 제가 본 데이빗 최 수석 부회장님의 모습은 한인사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대에서 이루어낸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이어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유 시의원 후보입니다. 멋있는 한인회 회장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 데이빗 최 이제 수석 부회장은 진짜 우리 한인들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는 믿으니까 다들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생 때 미국으로 이민 온 데이빗 최 수석 부회장은 타운에서 판촉물 갤러리 업체 대표로 있으며 LA 평통과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LA 한인회에서는 지난 8년 동안 활동하면서 부회장과 수석 부회장으로 일해왔습니다. 35대 LA 한인회장 선거에는 조갑재 LA 한인축제재단 회장과 박요한 씨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한인회 측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연된 한인회장 선거의 선거 방식과 후보 등록 일정은 9월 1일 이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주현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도 의심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와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오늘 CDC의 새 가이드라인에 극력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보건국장은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이 많으며 무증상일 때에도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위험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할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LA 카운티는 확진자와 접촉 이후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현 상황에서는 테스트를 최대한 늘려 바이러스를 추적하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면서 CD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비난하고 앞으로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테스트를 만들기 위해 해당 업체와 협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UC 버클리와 UC 머세드 대학이 오늘부터 캠퍼스를 오픈해 새학기 학생들을 맞았습니다. UC 계열 중에 새학기 캠퍼스 문을 연 것은 UC 버클리와 머세드가 처음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대면 수업은 진행하지 않으며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합니다. 버클리는 새학기에 기존 3,000명의 캠퍼스 정원의 절반 정도인 1,340명의 학생이 기숙사에 배치되는데 이 가운데 3명이 코비드-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버클리는 캠퍼스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캠퍼스 내 모든 학생에게 코로나 테스트 검사를 진행하고
한 주일 자가 격리 뒤 또다시 테스트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의무화됩니다. 버클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이번 학기 온라인 수업을 위해 $460만 달러를 사용해 3,000개의 랩탑과 800개의 와이파이 핫스팟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자택 대피 행정명령 완화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행정명령으로 실내 영업이 봉쇄됐던 미용실과 이발소 등의 실내 영업이 허용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는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는 어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989명으로 지난 6월 초 이후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는 평균 200명으로 주정부의 와치리스트에서 해제되기 위한 주민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 100명 이하에는 아직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LA 동물원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으로 문을 닫은 지 166일 만입니다. 네, 다음은 산불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시작한 캘리포니아 북부와 중부 지역 산불은 현재까지 서울 전체 면적의 9배에 달하는 140만 에이커의 산림을 태웠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는 7명이고 1,500채의 가옥과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다만 기상 조건이 호전되면서 규모가 큰 몇 개의 산불은 조금씩 불길이 잡히고 있습니다. AP는 폭염의 날씨가 다소 진정되면서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해양에서 유입된 차갑고 습한 대기가 산불 진화를 돕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역대 두 번째 산불로 기록된 SCU 번개 복합 파이어의 진화율은 25%며 산타 클라리타와 샌와킨, 알라메다 카운티에 내려진 대피령은 일단 해제됐습니다. 또한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산불인 LNU 번개 복합 파이어 현장에는 불도저 20넉대와 소방관 1,700여 명이 투입되면서 진화율이 33%로 올라갔다고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페이스북에 한인 코로나19 감염 중증 환자를 태웠던 택시기사를 애타게 찾으며 간곡히 검사를 부탁하는 사연이 올라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낮 한인타운 2가와 3가 사이 세라노 에비뉴 선상에서 70대 여성을 태워 굿사마리탄 병원에 데려다준 택시 운전사를 가족이 찾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족들에 의하면 당시 택시에 탑승했던 70대 여성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했는데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했을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이 여성은 중환자실에서 산소 부족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고 있어 당시 어느 택시를 불렀는지 기억을 못하는 상태여서 가족과 지인들이 나서 택시 업체들의 연락을 취하며 수소문 중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린다는 소피아 씨는 택시를 탔던 여성이 같이 사는 사람이 없고 현재 코로나로 사경을 헤매고 있어 어느 택시를 불렀는지 알 수가 없어 여기저기 포스팅하며 SNS 공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페북 그룹에는 댓글이 속속 올라오면서 더 이상 감염 확산을 피하기 위해 택시 운전기사는 물론 이후 택시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부탁해 코로나19 감염자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이어지는 뉴스는 미국 소식입니다. 먼저 허리케인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에 접근하면서 60만 명 이상이 대피하는 등 초긴장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급속히 세력을 키우는 허리케인 로라는 최고 등급 바로 미친 4등급으로 올라설 전망이어서 재앙적 수준의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국립기상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미국 텍사스 해변에서 일고 있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로라가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상청은 로라가 가공할 수준의 허리케인으로 몸집을 키웠다면서 폭풍우와 해일 등으로 재앙적 수준의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당국은 우선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주민 등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If you are along or south of I-10 across southeast Texas and southwest Louisiana, so that's if you do not evacuate, your life will be in immediate danger beginning this afternoon and this evening. I cannot state that. 이에 따라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에서 60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I think it is better to leave because a hurricane brings tornadoes, so you never know what to expect when you're dealing with these storms. So the best thing is to evacuate.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대피를 거부하고 오히려 해변에서 낚시를 즐기는 여유를 부리기까지 합니다. I'm actually going to stick around. You know, I actually live back here on the Strand, and looking at it this morning and seeing the projection of where it's headed, I'm really not too much worried about it.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을 꺼리고 체육관 등으로 대피하고 싶어하지 않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라는 북서쪽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아칸소와 미주리, 테네시주 등에도 강풍과 함께 폭우를 뿌릴 것이라고 기상청 당국은 예보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던 미국 주민들이 초강력 허리케인의 상륙이라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위스콘신주에선 비무장 흑인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큰 부상을 입은 뒤 시위가 격화되면서 총격 사건까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주정부는 비상사태 선포에 통금령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요원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흑인 남성이 경찰에 피격된 뒤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는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으로 대응했습니다. 대치 양상은 시위대와 자경 단원들 간 충돌로까지 번졌습니다. 충격은 자정 무렵 발생했습니다. 현장을 담은 영상에선 여러 명의 뒤쫓기다 넘어진 장총을 든 남성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총격을 가합니다. 이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일리노이주에 사는 17살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위스콘신주는 통행금지령을 오후 7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12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3일 커노샤 경찰이 제이컵 블레이크를 쏘는 2번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돌아오라는 고함 소리에도 자신의 차 쪽으로 간 뒤 차 안으로 몸을 숙인 블레이크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후 경찰은 7발의 총격을 가했고 이 중 4발을 맞은 블레이크는 하반신이 마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사안을 조사 중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They are the ones who are collecting evidence, interviewing all those involved, whether it's the officer, Mr. Blake, witnesses, any host of things. Again, I don't have details to share because of the way the system works.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은 트윗에서 블레이크 부모와 통화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이런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미국인가라고 정조준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법과 질서로 맞섰습니다. 역시 트윗을 통해 약탈과 무법, 폭력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위스콘신 시위에 연방요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네,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에 대한 경찰의 과잉 총격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서 총탄을 쏴 2명을 살해한 용의자는 평소 경찰을 숭배하던 17세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CBS와 온라인 매체인 인사이더에 따르면 일리노이즈 앤티오크에서 체포된 용의자 카일 리턴하우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 사회를 강타한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에 대항하는 블루 라이브스 매터, 경찰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의 구호를 소셜미디어 곳곳에 올린 것입니다. 카일은 제복을 입거나 성조기 문양의 슬리퍼를 신고 소총을 쥔 채 찍은 사진도 여러 장 게시했습니다. 몇몇 언론은 리턴하우스가 경찰을 숭배했다고 묘사했습니다. 리턴하우스는 비록 주는 다르지만 차로 30분 거리인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블레이크 피격 사건을 계기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격화하자 총을 들고 자경단에 스스로 가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오토바이 축제가 예상대로 코로나19의 슈퍼 전파자가 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부 내륙주가 남부에 이어 확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질병예방통제센터 CDC가 밀접 접촉자도 증상이 없으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침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매년 열흘 동안 열리는 오토바이 축제가 사우스 다코타주의 스터지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45만 명가량이 다녀갔습니다. 보건당국의 우려에도 시 당국은 어차피 사람들이 몰릴 것이라며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Our numbers, attendance seems to be
where it's at every other year, excluding anniversary years. Our numbers are ahead. People are tired of being at home. You know, this is what this rally started about, is freedom. 축제의 대가는 우려대로 나타났습니다. 행사와 연루된 사람 수십 명이 전국 각지로 코로나19를 퍼다 나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사 기간 문신 가게나 술집에 들렀던 사람들이 양성 환자로 판명된 겁니다. 행사 장소와 붙어있는 주에서 특히 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 주를 포함한 중부주가 미국 전역에서는 새로운 확산지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 등 동북부에서 남부로 옮겨간 데 이어 중부 내륙이 차례가 된 셈입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도 중부가 코로나19에 갇히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It's for middle America too. The Nebraskas, the Oklahomas, we need to see those embraced. We don't need to have a third wave in the heartlands, right? 이런 가운데 CDC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더라도 무증상이면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감염 모델을 추적해보면 50%가량이 증상 발현 전 감염됐다며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CNN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윗선에서 감염자 수를 낮추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방역 지침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제재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학들이 방역 수칙을 단 한 번만 어겨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정학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게 6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는 최근 대규모 모임과 관련한 지침을 어긴 학생 228명을 정학 처분했습니다. 뉴저지주 몬클레어 주립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한 기숙사 학생 11명을 퇴소 조치한 뒤 2번의 기회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전체 학생에게 발송했습니다. 뉴욕주 시러큐스대는 지난주 캠퍼스 안에서 모임을 연 학생 23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고, 인디애나주 퍼듀대 역시 파티를 벌인 학생 36명을 정학시켰습니다. 대학들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캠퍼스 안팎에서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If they don't show good judgment and follow the kinds of prevention strategies we think are important, then we're very likely to have problems, because I'm sure the virus is still going to be circulating in the community in the months ahead. 최근 개강한 엘레바마 대학 캠퍼스에서 566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750개 대학 캠퍼스에서 지금까지 약 2만 3천 건의 감염 사례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호주에선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퍼스에서는 애셔 페이 벤더샌드는 최근 감염세가 심각한 인근 빅토리아주에서 돌아온 뒤 자가격리 규정 위반 혐의로 실형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벤더샌드는 호텔 자가격리와 항공편 이용 조건으로 휴가가 허용됐는데 몰래 트럭을 타고 돌아와 남자친구 집에 거주하다 발각됐습니다.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 호주 달러 약 4,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발의 선두주자 격인 미국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이 노년층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였다고 CN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모더나에 따르면 이번 실험에는 56세부터 70세 사이의 성인 10명과 71세 이상 성인 10명이 자원했습니다. 모더나는 백신 후보 물질을 28일 간격으로 100마이크로그램씩 2차례 투여한 결과 자원자들에게서 모두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와 인간 면역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후보 물질을 맞은 자원
방언자들에게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된 사람보다 많은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다는 것이 모더나의 설명입니다. 일부 실험 참가자들은 피로와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지만 대부분 이틀 안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실험 결과는 아직 의학저널에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모더나는 이날 중으로 실험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는 전당대회,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의 마지막 순서로 내일 백악관 잔디밭 사우스론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락연설에 1000명가량의 인파가 대거 운집할 전망입니다. 연설 뒤에는 성대한 불꽃놀이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개최하려던 초대형 오프라인 이벤트는 무산됐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최대한 현장 행사의 느낌을 살려 화상 전당대회를 치른 민주당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밤 후보 재지명 수락을 위해 백악관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약 1000명의 참석자가 예상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공화당 전당대회 준비 상황을 잘 아는 한 인사를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오늘 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리는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 트럼프 여사의 찬조 연설에 약 70명의 참석자가 모였던 데 비해 훨씬 더 큰 규모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자국의 비행금지 구역을 미군 정찰기가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훈련을 위해 설정해놓은 금지구역에 미군 정찰기가 무단으로 들어왔다는 건데 우발적 충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중국 국방부는 미군의 U-2 고고도 정찰기가 자국 비행금지 구역에 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상 사격 훈련을 위해 설정해놓은 비행금지 구역에 들어와 훈련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美国152高空侦察机擅自闯入中国人民解放军北部战区实弹演习禁飞区活动. 중국은 앞서 산둥반도 주변 해상에서 훈련을 한다며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 제한 구역을 발표했습니다. 관변 매체들은 훈련 구역을 무단 침범한 군용기는 격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중국군이 본토에 들어온 미군 정찰기를 5대나 격추했다며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这个 U2 侦察机这次的行动啊，主要是为了获取我们演习的情报信息。 이런 상황에서 타이완 공군은 F-16 전투기를 중국 본토 쪽으로 전진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토에서 발진하는 중국 전투기에 대한 대응 시간을 6분 단축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타이완도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중국의 해상 군사훈련은 이번 주 내내 계속될 예정입니다. 미군의 활동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어 우발적 충돌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은 오늘 비글 보이즈라고 명명한 북한 해킹팀이 ATM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활용한 금융 해킹을 재개하고 있다며 경고를 보냈습니다.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 안보 기간시설 안보국과 연방재무부, FBI, 사이버 사령부 등 4개 기관은 오늘 북한 정부의 사이버 행위자에 의한 ATM 인출 책동에 관한 기술 경보를 합동으로 발령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처한 가운데 오는 11월 대선을 70일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북한의 금융 해킹과 관련한 경고 목소리를 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4개 기관은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First Cash, 은행을 강탈하는 북한의 비글 보이즈라고 표현했습니다. First Cash는 북한의 해킹 조직이 은행의 소매 결제 시스템을 감염시킨 뒤 ATM에서 현금을 빼돌리는 수법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붙인 이름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는 계속해서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세 속에 한국 국회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를 출입하는 취재진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등이 전면 폐쇄됐고 일정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YTN입니다. 국회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한 언론사의 사진 기자로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또 당직자들과 다른 취재진도 같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확진 결과가 전달되자 국회는 신속하게 전면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장 출입을 통제하고 자정부터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소통관 등에서 방역에 돌입했습니다. 접촉자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방역당국이 CCTV 분석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라면서 그때까지 통제에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회동했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합당은 당명과 정강정책 개정 등을 위해 다음 주 개최할 예정이던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 일정을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고 다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물론 정의당과 국민의당 등 모든 정당이 회의 등 공식 일정을 취소했고 결산 심사를 진행 중이던 상임위원회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확진자가 국회 본청에서 일했던 만큼 국회의원과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 가능성에 노출된 상황. 여기에 일정이 모두 멈춰서면서 결산 심사와 9월 정기국회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는 확산세를 지켜본 뒤 추가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윈드시어와 태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태풍특보가 취소되고도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이 속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은 계속해서 북상 중인데 아직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에는 새벽 한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18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윈드시어 특보, 즉 돌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오늘 새벽 2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활주로 폐쇄는 해제됐고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항공기 운항 지연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 14편이 취소되거나 아침 8시 이후로 미뤄졌는데요. 모두 화물기입니다. 이후로도 화물기와 여객기 모두 지연 운항하는 항공편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김포공항도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김포공항에도 윈드시어 특보와 태풍 특경보가 각각 발효 중입니다. 새벽 6시 10분에 제주로 출발하는 첫 항공기를 시작해 지금까지 30편 가까이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김포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편은 결항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광주공항발 5편과 김해공항발 1편이 각각 결항됐습니다. 수시로 변하는 날씨 특성상 승객이 모두 탑승한 뒤에도 갑작스레 결항 또는 지연 운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출발 전 항공기 운항 여부와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열차 운행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태풍의 영향으로 멈췄던 경전선 광주 송전 순천역 구간과 장항선 전 구간 또 호남선 광주 송정 목포역 구간 열차는 오늘 첫 열차부터 모두 정상적으로 운행을 시작했고 수도권에서도 열차도 모두 정상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오늘 오후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놓고 마지막 담판을 벌였습니다. 가부간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채권단이 HDC 현산의 인수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제안하면서 공은 다시 HDC 현산 측으로 넘어갔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세 번째로 만난 이동걸 KDB 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 두 사람은 비공개로 1시간가량 의견을 나눴습니다. 사는 측은 이 자리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인수 조건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는 측이 HDC 현산의 인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각 대금 인하와 같은 안을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으로 관측되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선 사는이 인수가격을 1조 원 깎아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는 측은 인수가격 조정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즉답을 피한 채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HDC 현산 측으로 넘어간 상황. HDC 현산이 채권단의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성사되지만 만약 거부할 경우 인수는 그대로 물거품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채권단은 만약 인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엔 플랜 B로 돌아선다는 방침입니다. 40조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지원해 경영 정상화에 나선 뒤 재매각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무산 위기에 놓였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두 회장의 담판 결과를 앞두고 HDC 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국기독교 지도자협의회와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협회는 예배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라며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기독교 단체는 서울 종로구 종로호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해 분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어서 한국교회도 각성을 촉구한다. 코로나는 교회의 책임이 크다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우리 몸의 등 쪽, 척추 양쪽에는 강낭콩 모양의 장기 한 쌍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바로 콩팥, 신장입니다. 성인 콩팥은 2개의 무게를 더해봐야 300g 정도로 작지만 하루에 처리하는 혈액의 양은 1800리터나 됩니다.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 역할뿐 아니라 몸속 전해질 농도를 유지하고 산성도를 지키는 화학 공장의 역할도 합니다. 또 몸속 수분 균형을 지키고 혈압을 유지하고 조혈 호르몬을 만들어 빈혈을 예방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망가지면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없어져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옵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첫 번째,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렵습니다.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는 후기 콩팥 질환과 동반되는 미네랄과 뼈 관련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콩팥 질환이 후기에 접어들면 콩팥이 더 이상 혈액 속의 미네랄과 영양소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인 피부 질환과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면 혈액에 독소와 불순물이 쌓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힘이 약해지며 집중을 하기가 힘듭니다. 콩팥 질환의 또 다른 합병증으로는 빈혈이 있는데 힘이 없고 피곤한 증상이 생깁니다. 세 번째, 잠을 잘 못 잡니다. 콩팥이 적절하게 여과 기능을 하지 못하면 독소가 소변을 통해 신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에 쌓입니다. 이렇게 되면 잠자기가 어렵게 됩니다. 만성 콩팥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수면 무호흡증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 소변을 너무 자주 봅니다. 잦은 소변은 비뇨기 감염이나 전립선 비대증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콩팥의 여과 기능에 손상이 있어도 소변 요구가 증가합니다. 다섯 번째, 혈뇨를 봅니다. 콩팥이 손상을 입으면 적혈구가 소변을 통해 새어나옵니다. 혈뇨는 콩팥 질환뿐 아니라 종양이나 콩팥 결석, 감염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변에 거품이 생깁니다. 몇 번을 씻어내려야 할 정도로 소변에 거품이 많다면 소변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번째, 눈가나 발목, 발이 부어오릅니다.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면 나트륨 저류 증상이 나타나 발목이나 발이 부어오르는 것입니다. 8번째, 근육경련이 잦다. 체내 전해질 불균형과 근육경련은 콩팥 기능이 손상됐을 때 발생합니다. 예컨대 콩팥이 인의 양을 잘 조절하지 못할 때 근육경련이 일어납니다. 9번째, 식욕이 떨어진다. 콩팥 기능이 떨어져 독소가 쌓이면 식욕 감퇴 증상이 나타납니다. 오심이나 구토 등도 요독 증상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힘들지만 이런 상태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만성 콩팥병으로 악화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콩팥의 이상 신호 알아봤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경제지표 호조와 기술주 주가 강세 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83.48포인트, 0.3%가 상승한 28,331.9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5.11포인트, 1.02%가 오른 3,478.7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8.59포인트, 1.73% 상승한 11,665.0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2.05%, 커뮤니케이션이 3.71% 오르며 장을 이끌었습니다. 에너지는 2.23% 내렸습니다. 금융주도 0.48%가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낙관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09% 4센트 오른 43달러 39센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 금값은 오늘 거래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5% 29달러 40센트 오른 1952달러 5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들은 다음 달에 열리는 세계 각 나라 중앙은행장 연례 심포지엄인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물가 상승률이 2% 목표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새 접근법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안전자산인 금의 가격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마켓워치는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 금지 명령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경우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 주재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회원사 중 140여 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는 위챗 금지 명령이 중국 내 영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는 코카콜라와 JP모건 체이스 등 1,400여 개 미 기업이 소속돼 있습니다. 응답자 절반 이상은 위챗 금지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고 42%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회원사 대다수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위챗 금지 행정명령이 중국 현지에서 직원과 지방당국, 소비자들과 소통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구체적 범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을 넘어 중국에서도 사용을 금지할 경우 현지 영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소셜 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의 시총이 1조 달러 고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CNBC는 오늘 페이스북이 어제 뉴욕 증시에서 주당 280달러 82센트로 전고점을 경신함에 따라 시총도 8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페이스북 주가가 351달러까지 오른다면 시총도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됩니다.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에 이어 미국 기업으로서 5번째로 꿈의 고지를 밟게 되는 셈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몬순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는 가운데 당분간 습도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후덥지근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높겠고 금요일인 모레는 그보다 3, 4도가량 내려가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은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모처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습도도 조금 떨어지면서 후덥지근한 무더위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6도, 68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7도, 66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9도, 밤 최저 65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자정 이후에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8도입니다. 한국은 태풍 바비가 북한에 상륙하면서 전국의 태풍특보도 모두 해제된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8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8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한국홈쇼핑은 유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종합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국홈쇼핑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8월 2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이브닝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광진, 조희정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